70대 이상이시라면 오늘 제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물은 많이 마실수록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현실은 다릅니다. 물이 약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마시면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74, 새 김만석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건강방송을 보고 물을 많이 마시면 노폐물이 빠지고 콩팥이 깨끗해진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큰 컵, 식사 뒤에도 큰 컵, 자기 전에도 꼭 물을 많이 드셨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지킨다고 생각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밤에 4-5번씩 화장실에 가기 시작했고 다리는 붓고 아침마다 얼굴까지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숨이 차고 몸이 답답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으라고 물만 열심히 마셨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그 질문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0대 이후에 콩팥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예전처럼 한꺼번에 들어오는 물을 거뜬히 처리하지 못합니다. 특히 자기 전에 몰아서 마시는 습관, 갈증 난다고 벌컥벌컥 들이키는 습관, 짠 음식 뒤에 물로 밀어 넣는 습관은 콩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오늘 저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물 습관 3가지와 반대로 어떻게 마셔야 몸이 편해지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도움되시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물 자체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보다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콩팥이 튼튼한 젊은 사람은 조금 무리해도 버팁니다. 그러나 70대 이후에는 몸 안의 물을 고르게 나누고 걸러내고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 한 컵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위험한 습관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갈증이 나면 천천히 조금씩 드셔야 하는데 큰 컵이나 물병을 들고 단숨에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몸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물을 처리해야 하고 오래된 콩팥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몸이 붓고 밤에 소변이 잦아지고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전에 몰아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밤에 탈수 오면 안 된다. 자다가 입 마르면 안 좋다는 말을 믿고 잠들기 직전에 큰 컵으로 물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밤은 몸이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물을 몰아서 넣으면 밤새 화장실 신호가 오고 숙면이 깨지고 다음날 혈압과 컨디션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짠 음식 뒤에 물로 해결하려는 습관입니다. 김치, 찌개, 국, 젓갈처럼 짠 음식을 먹고 나서 물을 많이 마시면 씻겨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짠 음식은 몸이 물을 붙잡게 만듭니다. 그 위에 물까지 갑자기 많이 들어가면 몸은 더 무거워지고 붓기 쉬워집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 당뇨가 있는 분, 야간뇨와 부종이 있는 분은 이런 습관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남이 좋다고 하는 물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콩팥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콩팥은 새 기계가 아니라 40년 넘게 쓴 오래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물이 조금 거칠게 들어와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필터도 닳고 안쪽에는 찌꺼기가 끼고 예전처럼 힘있게 걸러내지 못합니다. 나이 든 콩팥이 바로 그렇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래된 정수기에 물을 천천히 넣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걸러냅니다. 그런데
누군가 수도를 끝까지 열어 갑자기 물을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터가 놀라고 안에서 덜컹거리며 제대로 거르지 못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물도 콩팥에는 바로 그런 부담이 됩니다. 혈관은 오래된 수도관과 비슷합니다. 젊을 때는 관이 넓고 탄력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안쪽에 녹과 찌꺼기가 끼고 탄력도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물이 조금씩 부드럽게 흐르면 그나마 버티지만 짧은 시간에 확 몰리면 관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은 물을 많이 마신 날 밤에 더 붓고 더 답답하고 더 자주 깨는 것입니다. 부종은 논바닥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물길이 잘 나 있으면 물이 들어와도 고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이 굳고 물길이 막히면 조금만 물이 들어와도 질퍽해집니다. 어르신 몸도 그렇습니다. 콩팥이 예전 같지 않고 혈관도 낡고 순환도 느려진 상태에서 물을 자꾸 몰아서 넣으면 몸 여기저기에 물이 고입니다. 발목에 양말 자국이 남고 아침에 눈두덩이가 붓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자기 전에 마시는 물이 더 문제인 이유도 같습니다. 밤은 몸의 배수 속도가 낮보다 느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때 잠들기 직전에 큰 컵으로 물을 마시면 오래된 필터와 낡은 수도관과 막힌 논바닥이 동시에 무거운 짐을 받는 셈입니다. 그러니 숙면은 깨지고 새벽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콩팥은 무한정 받아주는 창고가 아닙니다. 오래된 필터입니다. 많이보다 잘 마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바로잡는 오해가 있습니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아닙니다. 너무 적게 마셔도 문제지만 많이 마신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약해져 있거나 다리가 붓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밤에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많이 마셔두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밤은 쉬는 시간이지 물 처리 시험을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들기 직전에 많은 물은 숙면을 깨고 야간료를 늘리고 화장실 가다 넘어질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짜게 먹은 뒤 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도 잘못입니다. 짠 음식은 이미 몸이 물을 붙잡게 만드는데 그 위에 물까지 급하게 많이 마시면 다음날 손발과 얼굴이 더 붓기 쉽습니다. 물이 마치 지우개처럼 짱이를 다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맑은 물만 많이 마시면 독소가 다 빠진다는 식의 단순한 건강 정보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르신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콩팥은 하수구처럼 무조건 많이 흘려보낸다고 좋아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미 약해진 필터라면 지나친 물도 오히려 짐이 됩니다. 가장 위험한 건강 정보는 완전히 틀린 정보보다 반쯤 맞아서 쉽게 믿게 만드는 정보입니다. 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이보다 적절하게, 급하게보다 천천히, 밤보다 낮에, 몰아서보다 나누어서 마셔야 합니다. 바로 이 생각 전환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오늘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는 몸을 깨우듯 천천히 드십시오. 눈 뜨자마자 차가운 물을 큰 컵으로 벌컥벌컥 마시지 마십시오. 먼저 입안을 적시듯 한두 모금 드시고 잠시 앉아서 몸을 깨운 다음 작은 컵으로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물은 낮에 가장 잘 마셔야 합니다. 낮에는 몸이 움직이고 순환도 비교적 활발하기 때문에 물을 처리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아침 식사와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에 나누어 조금씩 드십시오. 한 번에 큰 잔을 비우기보다 작은 컵으로 여러 번 나누는 편이 콩팥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식사와 물을 함께 밀어 넣지 마십시오.
식사 중에는 목 넘김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드시고 국물 음식이 많은 날에는 이미 수분을 많이 섭취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찌개, 국, 탕, 냉면, 육수까지 다 몸 안으로 들어가는 수분입니다. 넷째, 자기 전 2시간 정도는 물을 줄이십시오. 야간요 때문에 고생하는 어르신이라면 이 원칙이 특히 중요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큰 컵은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이 너무 마르면 입을 적실 정도로만 조금 드십시오. 다섯째, 짠 음식 먹은 뒤 물로 만회하려 하지 마십시오. 짜게 먹은 날에는 밤에 물을 많이 들이키는 대신 다음 날 아침과 낮에 천천히 나누어 보충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본은 음식 조절이지 물로 덮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째, 내 몸의 신호를 보셔야 합니다. 밤에 몇 번 깨는지, 발목이나 손이 붓는지, 소변색이 너무 진하지는 않은지, 다음날 얼굴이 붓고 몸이 무거운지 꼭 살펴보십시오. 이 신호들이 물 마시는 방식이 맞는지 알려줍니다. 일곱째, 혈압약을 드시는 분, 당뇨가 있는 분, 심장이 약한 분, 이미 콩팥 수치가 좋지 않은 분, 밤에 2번 이상 화장실 가는 분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행하는 방식보다 내 몸 상태가 우선입니다.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천천히, 낮에는 나누어서, 저녁에는 줄이고, 밤에는 최소한으로. 식사 중 국물과 물을 겹치지 말고, 짠 음식 뒤에는 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 원칙만 지켜도 많은 분들이 밤이 편해지고 붓기가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십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 나이에 바꿔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콩팥은 갑자기 젊어지지는 않지만 괴롭히는 습관을 멈추면 분명히 덜 힘들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밤에 덜 깨고 아침 붓기가 줄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의 몸은 망가진 기계가 아닙니다. 오래 써서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귀한 살림살이와 같습니다. 늙는 것은 병이 아니라 버텨온 훈장입니다. 다만 그 몸에는 젊을 때와 다른 방식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편안해지는 방식으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환자분들 가운데도 저녁 늦게 마시던 물을 줄였더니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마다 퉁퉁 붓던 얼굴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런 작은 변화가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무작정 많이 마시겠다는 생각보다 잘 마시겠다는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아침에는 천천히, 낮에는 나누어서, 저녁에는 조심해서, 밤에는 최소한으로.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콩팥은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보지 마시고 가족 카카오톡방에 꼭 보내주십시오. 특히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다리가 자주 붓는 분,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믿는 분에게 꼭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 하나가 큰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물 습관을 바꾸겠다는 다짐입니다. 오늘 제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물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마시면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